자, 응급간호 7번째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4가지 내용 공부할 거예요. 골절, 탈구, 염좌, 강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첫 번째 내용은 골절입니다. 자, 골절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 종류를 구별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종류는 크게 단순골절과 복합골절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단순골절은 우리가 뼈만 부러진 경우를 단순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복합골절은 뼈 말고 관절, 근육, 신경, 혈관이 같이 손상된 것을 복합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혈관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으로 출혈이 있겠죠. 그리고 출혈이 심해지면 항상 우리는 뭐까지 생각한다? 쇼크까지 생각한다. 그래서 복합골절은 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그 외에 조직들이 같이 손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같이 손상될 수 있는 것들은 관절, 근육,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증상으로는 출혈과 쇼크가 동반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절 부위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 뼈가 있을 때 단순히 뼈만 이렇게 톡 부러진 것을 우리는 단순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뼈가 부러지면서 피부를 뚫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피부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길이가 어때요? 짧아지겠죠. 그래서 골절 부위의 길이가 복합골절의 경우에는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단순골절은 피부 파괴가 없이 안에서 그냥 뼈만 부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성 골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복합골절 시에 피부를 뚫고 골절편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면 개방성 골절이라고 부르더라. 자, 폐쇄성과 개방성의 뜻은 피부가 파괴되지 않았으면 폐쇄성 골절, 자, 피부가 파괴됐으면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절의 종류를 2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분류했다? 뼈만 딱 부러지면 단순 골절. 자, 뼈가 부러지면서 관절이나 근육, 신경, 혈관이 같이 손상됐다라고 하면 복합골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골절 시에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의 응급처치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목이에요. 자, 우리 골절의 응급처치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부목이다. 자, 부목을 사용하는 목적 볼게요. 자, 부목을 사용하면 골절 부분이 고정되겠죠. 그러면서 골절된 부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복합골절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단순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그것이 복합골절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즉, 복합골절을 예방하면 우리가 근육이나 신경, 혈관 등 이런 것들이 다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더라. 자, 정리하면 부목 사용의 목적 첫 번째, 고정함으로써 복합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육, 신경, 혈관 등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정을 해두면 신경의 자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통증도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복합골절이 예방되면 우리 출혈도 줄일 수 있겠죠. 자, 출혈이 줄어들면 우리 다 뭐까지 예방할 수 있다? 쇼크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목을 사용하는 목적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원칙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서 골절 환자에게 뭐 어떻게 응급처치 해줘야 하느냐? 그러면 부목을 대고 이송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부목 전에 처치를 물어본다고 하면 드레싱을 고르시면 돼요. 자, 부목 전에 뭐를 하냐? 라고 하면 뭐다? 드레싱 보시면 되고요. 자, 부목을 댈 때는 위쪽 관절, 아래쪽 관절이 함께 고정되어야 덜렁덜렁 막 움직이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돌출 부위에는 패드를 대줘야 우리 피부가 짓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돌출 부위에는 패드를 대준다.
자, 그리고 부목을 하기 전과 후에 혹시 감각과 순환이 변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준다라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부목으로 고정한 후에는요. 그 손상된 사진은 거상 올려놓는다. 그리고 무슨 찜질한다? 냉찜질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다친 환부는요. 국소적인 냉찜질을 적용을 하는데 몸은 전체적인 몸은 보온한다 라는 거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옷은 잡아당기지 않아요. 잡아당기면서 골절 편이 막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잡아당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잘라내라 라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복합골절로 가면 아까 출혈이 있다 그랬죠. 자, 출혈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혈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압법과 지혈제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직접 압박이라는 말은 없죠. 자, 골절의 경우에 출혈 시에는 직접 압박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직접 압박해서 누르면 우리 뼈에 지금 골절된 부분이 눌리면서 더 큰 상처가 또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절 시에 출혈의 지혈 방법으로는 직접 압박은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심하게 각이 져서 골절된 장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반듯하게 편다. 이런 말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장골은 우리가 긴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장골이 뭐다? 긴 뼈. 너무 이제 구부러져 있으면 부목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우리가 반듯하게 조금 펴준 다음에 부목을 대주면 좋다라는 거. 자, 그런데 척추나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이런 관절 부분은요 펴지 않고요. 그리고 관절 부위 골절은 발견된 그대로 부목을 대줘야 돼요. 자, 관절 부위 골절은 그대로 부목을 대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자, 부목을 사용하는 목적과 그 외의 일반 원칙들 지금 봤고요. 조금 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 응급처치로 부목을 대어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응급처치 후 이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맥락으로 나온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댄다라는 거. 그래서 이송 전 응급처치, 응급처치 후 이송 똑같은 말이죠. 그 맥락으로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절 시에 우리 응급처치 기본 원칙이 네 가지 있어요. 자, 골절 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네 가지. 자, 일단 안정, 고정, 움직이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냉찜질 한다 그랬어요. 국소적 냉찜질. 그리고 환부는 어떻게 한다? 거상 올려놓는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응급처치를 받고요. 부위별 골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 첫 번째는 두개골 골절입니다. 두개골 골절 시의 증상으로는 귀나 코 등에 출혈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또는 뇌척수액이 흐른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귀나 코로 뇌척수액이 나온다 또는 출혈이 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골절은 어느 골절이냐라고 하면 두개골 골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공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뇌압이 상승되는 부분이 보이고 무의식 상태일 수도 있더라. 자, 두부 손상 환자에게 우리 취해야 하는 응급처치 굉장히 시험 잘 나오죠. 자, 항상 기도 유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해놓는다? 상승시켜 놓는다. 뇌압 상승을 방지하는 체위예요. 그리고 고정한다. 자, 머리 상승 그리고 머리 고정 딱 기억할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동공의 크기나 활력 징후들 자주 측정해주면 좋다라는 거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골골절입니다. 비골골절은 우리 코뼈를 뜻해요. 근데 여기는 부목을 대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목은 대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가 있으면 거즈를 대고 뭐 사두붕대를 매라 라고 하는데 사두붕대는 좀 돌출된 부분에 사용하는 붕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골골절 나오는데요. 하골골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붕대가 매지냐면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턱밑을 받쳐서 위에서 묶는 이런 모습으로 붕대를 매더라
참고로만 보시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쇄골골절 시에는 우리가 삼각건을 사용한다. 삼각건 요렇게 생긴 붕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쇄골골절 시에 삼각건 사용하더라. 자,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 계속해서 볼게요. 다섯 번째는 늑골골절이에요. 자, 우리 늑골이라는 것은 갈비뼈 생각하시면 되고요. 늑골골절 시에도 우리 삼각건을 사용한다는 거. 자, 삼각건 사용하는 골절 아까 어디 누구는 있었죠? 쇄골골절 있었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숨을 충분히 내뿜게 하고 다 뿜은 상태에서 호흡을 정지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붕대를 맨다라는 거 보시면 되세요. 그래야 붕대가 풀어지거나 헐렁해지지 않겠죠. 자, 늑골골절 시에도 뭘 사용한다? 삼각건 사용하고 붕대 매는 시기는 언제 맨다? 숨을 충분히 내뿜은 상태에서 호흡을 정지시켜서 매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척추골절입니다. 자, 척추골절 시에 우리가 경추골절이 있으면요. 목에 있는 척추뼈죠. 경추골절 시에는 상지, 즉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 허리 쪽에 있는 우리 척추뼈죠. 자, 요추가 골절되면 하지, 즉 발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 책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처치보다 구조 요청이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척추골절 환자는 우리가 무리하게 만지거나 어떻게 일으켜 세우려거나 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곧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가 처치를 하려는 것보다는 환자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만 좀 치워주고요.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처치와 구조 요청 중에 뭐가 우선이다? 구조 요청이 우선이다 라는 거. 무리하게 환자를 막 들거나 앉히거나 세우거나 걷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목을 사용할 때는 전신 부목에 눕혀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침상은 단단해야 해요. 자, 체위는 뭘로? 앙화 위로 운반한다. 자, 전신 부목 그리고 단단한 침상, 앙화 위로 운반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척추골절이 있어서 체간부에 석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 시험 출제됐었죠. 복부, 팽만, 가스가 차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자, 일곱 번째는 주관절 골절인데요. 주관절은 우리가 팔꿈치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관절은 팔꿈치 관절이다. 자, 주관절 골절 시에 우리가 항상 위 관절, 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된다 그랬죠. 자, 팔꿈치의 위 관절 쪽은 겨드랑이, 그리고 아래 관절 쪽은 손목이겠죠. 그래서 부목을 대는 부위는 겨드랑이에서 손목이다. 보시면 되고, 자, 여덟 번째는 골반 골절입니다. 자, 골반 골절일 때에도 전신 부목 사용하고요. 체위는 앙화 위로 운반한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고관절 골절이 나오는데요. 고관절 골절 시에도 우리 부목이 거의 전신 부목이에요. 그래서 애과 겨드랑이 정도에서 발까지 부목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정형외과적 응급 상황으로 봐요. 활력 징후 자주 측정해서 쇼크 예방해줘야 하고 특성으로는 노인에게 가장 흔한 골절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노인에게 가장 흔한 골절은 무슨 골절이다? 고관절 골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대퇴골 골절이에요. 자, 대퇴골은 대량 출혈로 쇼크의 위험성이 있는 골절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대퇴골 주변에 아주 큰 동맥이 지나가요. 그래서 골절이 되면서 그 동맥이 다치기라도 하면 대량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혈이 이어지면 뭐까지 빠진다? 쇼크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출혈로 쇼크의 위험성이 있는 골절이다 라는 거. 대퇴골 자체가 우리 인체의 뼈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뼈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단원에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탈구입니다. 자, 탈구는요, 우리 중요한 게 정의 중요하다. 자, 탈구라는 것은 뼈가 관절에서 빠진 상태를
탈구라고 표현해요. 자, 관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관절이 부동관절일 수도 있고 유동관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뼈가 그런 유동관절에서 빠진 상태를 우리는 탈구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탈구 중에서 우리 인체 부위를 물어보는 파트가 잘 나오는데요. 자, 인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탈구가 잘 되는 곳은 어디냐?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탈구가 잘 되는 곳은 견관절, 어깨관절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지관절 중에서 가장 탈구가 잘 되는 곳은 고관절 또는 대퇴관절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탈구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 뼈가 관절에서 빠진 상태.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탈구가 잘 되는 곳은 견관절, 어깨관절. 자, 하지 중에서 가장 탈구가 잘 되는 곳은 고관절, 대퇴관절이다. 자, 증상으로는 탈구가 되면 당연히 아프겠죠. 통증, 부종. 자, 그리고 모양이 변하고요. 탈구 이하 사지는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탈구가 되면서 당연히 인대가 같이 파열될 동반 가능성이 크겠죠.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뼈가 빠지면서 인대도 쭉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처치로는 뭐 한다? 찬물찜질 하고요. 패드나 부모 필요하면 대어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문 요원이 아니면 절대로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탈구는 중요한 게 정의 그리고 인체의 부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정의는 뭐다? 뼈가 관절에서 빠진 상태. 자, 그리고 부위로 우리 몸 전체에서 탈구가 제일 잘 되는 곳은 견관절, 어깨관절. 자, 하지 중에서 탈구가 가장 잘 되는 곳은 고관절, 대퇴관절이다. 자, 그 다음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내용은 염좌입니다. 자, 염좌도 정의가 중요해요. 자, 염좌는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뭐 발 삐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삐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염좌를 표현하는 말들이었어요. 염좌의 정확한 정의는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다. 자, 그래서 증상은 뭐 통증, 부종, 피부 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응급처치다라는 거. 자, 염좌 시의 손상 부위는 어떻게 해놓는다? 상승시켜 놓고요. 당연히 부목으로 고정해야겠죠.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 체중 지탱하지 않아요. 체중 지탱하면서 염좌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사지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찜질한다? 얼음찜질을 하더라.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는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음찜질은 항상 손상 첫 24시간 이내에 한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손상 24시간 후에는 무슨 찜질한다? 열찜질한다. 자, 열찜질 자체도요, 우리 부종을 감소시키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염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치가 중요한데 손상 부위는 상승시키고 고정시키고 체중은 지탱하지 않고요. 마사지 안 되고 얼음찜질 언제 한다? 손상 첫 24시간 이내에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봐야 되는 마지막 내용 강직 보도록 할게요. 자, 강직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의 보시면 근육이나 조직이 굳고 손상된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 그래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요. 움직였을 때 강직과 고통이 심해진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쥐났다고 표현하죠. 한 번씩. 그게 강직이고요. 자, 강직 같은 경우는 단단히 굳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손상 첫 24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찜질한다? 온찜질한다. 손상 첫 24시간 이내에는 원래는 냉찜질이에요. 그런데 강직의 경우에는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상 첫 24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온찜질을 한다라는 거 있고요. 마사지 당연히 해줘야죠. 근육이 단단히 뭉쳐있기 때문에 마사지 한다. 자, 아까 마사지하면 안 되는 건 누구였죠? 염좌는 마사지 안 된다. 그런데 강직은 마사지 한다. 두 가지 비교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인체 부위에 따른 골절의 응급처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두개골 골절 시에는 자,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인다, 상승시킨다, 맞죠? 상승, 그리고 고정. 강조했죠? 자, 머리 쪽 손상이면 항상 머리는 상승, 그리고 고정.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쇄골골절 시에 판자처럼 단단한 침상, 아니죠. 판자처럼 단단한 침상은 우리가 척추골절 시에 사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퇴골골절 시에 삼각건. 자, 삼각건 언제 사용했죠? 쇄골골절 또는 늑골골절 시에 사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척추골절 시에는 구조 요청보다 처치가 우선이다. 바뀌었죠. 처치보다 구조 요청이 우선이다 라는 거. 그래서 환자 가만히 놔두고 주변에 위험한 것만 좀 치워준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 시에 앙화 위로 눕혀서 음료를 제공한다. 틀렸죠. 두개골 골절 시에는 머리를 어떻게 한 자세? 상승시킨 자세 취한다 그랬죠. 그리고 의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음료수 제공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문제 2번. 자, 부목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복합골절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맞죠? 자, 통증 경감. 맞죠? 부러진 그 뼈 부분을 고정시키면 신경 자극이 줄어들어서 통증도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쇼크 방지. 맞죠? 부목을 사용해 놓으면 복합골절로 가는 것을 막은다. 즉, 출혈이 되는 것도 막아준다. 출혈을 막아주기 때문에 쇼크도 막아준다. 라는 거 맞는 문장. 자, 그 다음에 4번. 부러진 뼈를 고정시켜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목 사용 전에 더움을 찜질해준다. 자, 부목 사용 전에 어떤 사치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죠? 드레싱을 해준다 라고 나와야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